회와 사찰에 이어 성당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 성당에서 어젯밤 신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인된 원당 성당 관련 감염자는 신자 6명과 가족 2명 등 모두 8명입니다. 네, 최근에 미사에 나왔던 인원이 620명 정도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강버들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 성당 앞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신자들이 줄을 잇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최근 미사에 참석한 620명을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성당에 선별진료소를 차렸습니다. 원당 성당 교인이 처음 확진된 건 지난 2일입니다. 증상이 발현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마지막으로 성당에 와 교인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교인과 식사한 또 다른 교인이 그제 확진되고 이들과 소모임을 가졌거나 같이 미사에 참석한 교인 4명이 어제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일 확진된 교인의 딸과 손녀도 3일 확진된 상황입니다. 확진된 신자들 중 몇몇은 증상이 있는데도 미사에 여러 차례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 파티마 성당에 가기도 해 파주시는 이날 이 성당 방문자는 모두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확진자 추가 발생 우려가 큰 가운데 어제 검체 채취가 끝난 원당 성당 교인 463명의 검사 결과는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침방울 등 비말을 통한 전파 가능성만 인정했지만 집단 감염의 사례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WHO는 현지 시간 7일 코로나19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존 침방울 같은 비말 감염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사례가 나왔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We have been tal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airborne transmission and aerosol transmission as one of the modes of transmission of COVID-19. 그동안 WHO는 바이러스가 기침과 재채기 등에서 나온 비말로 전파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 과학자 239명이 공기 전파도 추가해야 한다며 WHO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집단 감염을 예로 들면서 홍역이나 결핵처럼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최소 1m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한 WHO의 예방 수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WHO는 공기 감염을 확신할 수는 없다며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o be open to this evidence and understand its implications regarding the modes of transmission. WHO는 조만간 지금까지 나온 감염 경로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바이러스의 최초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국의 현지 조사팀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온 세계보건기구 WHO를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WHO는 물론이고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에 맞서 국제협력이 절실한 상황인데 무책임하고 사려 깊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국의 WHO 공식 탈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는데 결국 전격적으로 이뤄졌군요. 탈퇴 소식,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미 민주당 소속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이곳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트럼프 행정부가 WHO 공식 탈퇴를 의회에 통보했다가 트윗으로 처음 알렸습니다. 이후 미국 언론들이 이 트윗 내용과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국의 탈퇴서가 제출이 됐고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1년이 걸릴 것이라는 소식을 연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네, WHO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혹시 공식 반응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타릭 야사레비치 WHO 대변인이 미국의 공식 통지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미 USA 투데이가 전했습니다. 타릭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추가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당혹감 속에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WHO를 향해서 중국 편향적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탈퇴 카드를 끝내 실행에 옮겼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 논구와 함께 WHO의 대처 실패론도 함께 겨냥해 왔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 중국 편향성을 30일 안에 고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끊는 것은 물론 탈퇴까지 하겠다는 내용의 경고 서한을 WHO에 보냈는데 결국 막다른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 같은 지적과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죠. 네, 미 의회 내부에서는 무책임하고 사려 깊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미국인의 생명이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재단에서도 근시안적이고 명백히 위험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조치를 놓고는 미 대선을 넉 달도 안 남겨둔 시점에서 위기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재확산과 대처 실패론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학교 개학을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바이러스는 곧 사라질 것이고 경제는 정상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 조치의 하나로 학교 개학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We want to reopen the schools. Everybody wants it. The moms want it. The dads want it. The kids want it. It's time to do it. 이와 관련해 미 최대 교원 노조인 전국교육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대유행 과정에서 한 번도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비판하고 학교를 언제 다시 열 것인지는 전문가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최근 부동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강남 집을 팔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어제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지자 노영민 실장은 강남 집 매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공식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의원.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놓고 합당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아쉽다고 생각을 했고요. 합당한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합당한 조치를 두고서는 강남집을 팔면 좋겠다고 좀 더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십몇 년째 아드님이 살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다 하더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 실장에 대한 여당 내 비판은 이 의원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노 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도 파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실장은 앞서 충북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놔 지난 5일 구두 계약을 마친 바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매각하라는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다주택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관료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아예 직무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법은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의 주택을 강제로 처분토록 하자는 겁니다.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까지를 처분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을 하고도 논란을 남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선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관료 가운데 다주택자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기의 불리한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집을 팔거나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기피를 해야 그래도 괜찮은 정책을 낼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 파악에 돌입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민주당사를 찾아
1주택 외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지키라고 항의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다주택 의원들의 1주택 서약 이행 시기를 기존 2년에서 더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 어제도 있었는데요. 앞서 회의에서 노동계에서는 10,000원을 주장했고 경영계에서는 삭감안을 냈었고 신경전은 어제 회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회의가 이제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는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낼 것을 위원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회의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지금 없어서 빚으로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 1일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0,000원, 경영계는 2.1% 내린 8,410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일주일가량 시간을 주고 수정안을 내달라고 했지만 양측 다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5시간의 마라톤 회의에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은 결국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박 위원장은 양측에 9일까지는 수정안을 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양측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위원장이 정한 심의 기한은 13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측안을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펀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어젯밤 구속이 됐습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부실 참호 사채 등에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매가 중단이 된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데요. 검찰이 수사 인력을 더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젯밤 발부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검찰에 고발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나타난 대응 등을 볼 때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대 주주인 이모 씨와 회사 이사 겸 변호사인 윤모 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며 수천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연 3%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서류를 위조해 대부분 대부업체나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는 지난달부터 1,000억 원이 넘는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만기를 앞둔 4,100억 원가량의 펀드도 회수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김 씨는 영장 심사 자체를 포기했고 나머지 공범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옵티머스 펀드 사기 특별수사팀을 꾸려 투자 과정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2년 전 다른 사건으로 해외로 도주한 전 대표는 물론 펀드 판매와 관리 기관도 조사 대상입니다. 옵티머스의 고문 등으로 이름을 올렸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가벼운 독감이라는 말도 이전에 했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에서 지지자들을 만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지 시간 7일 브라질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공개됐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기침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고 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의료진은 6일 확진 판정이 나온 뒤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했고 지금까지 2차례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건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를 활보하며 지지자들과 꺼리낌 없이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인터뷰에서도 중간에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등 마스크를 기피하는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경제 회복을 더 강조했습니다.
das consequências do vírus que você tem que se preocupar. Mas a vida continua. O Brasil tem que produzir, você tem que botar a economia para rodar.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우스나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현재 관저에서 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보우스나로 대통령이 잘 회복되길 바란다며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잠재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virus doesn't really know who we are, whether we're prince or pauper. We're equally vulnerable, and I think what it really highlights is our collective vulnerability to this disease.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이달 첫날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 홍콩 보안법 소식이 더 들어온 게 있는데요. 구체적인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홍콩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들어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이 법을 집행할 홍콩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지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6일 홍콩 보안법에 따라서 세워진 국가안보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콩 보안법 7개 시행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홍콩 보안법 사건 관련 장소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 명시가 되지 않아서 경찰의 임의적 해석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홍콩 경찰은 행정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홍콩 보안법 피의자의 도청, 감시, 미행 등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업체는 경찰의 콘텐츠 삭제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만일 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2년 징역형 혹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이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그 우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검찰은 미국 시민한테 영향을 끼친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 연방 검찰은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초국가적 범죄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 대배심은 2018년 8월에 손 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법은 국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려서 국내외에서 비판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네, 주민투표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가 되고 있죠. 교육청에도 도입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교육 관련 결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이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중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이는 근거가 마련된 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지자체에서만 실시되던 주민투표가 교육청에도 도입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 관련 업무에도 시민의 직접 참여가 보장됩니다. 보통 반대 여론이 심한 사안이 주민투표에 붙여진을 감안하면 외고와 자사고 폐지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가 교육감의 권한에 해당되는지 국가에 위임된 업무인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주민투표 대상을 추후 조례로 정해지게 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령합니다. 이어서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온 어제 북한은 미국과 마주 앉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을 하나 전했는데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따로 없었다고요? 네, 따로 없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서 금수산 궁전에 참배했다고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참배 사진에는 미사일 분야의 핵심 인물인 리병철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맨 앞줄에 서서 높아질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북미 관계와 관련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없던 걸로 전해집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 기간인데
그 사이 북한이 관련 언급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